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1분기 빅테크들의 실적과 제가 보고 있는 대략적인 경기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거의 시장이 8.47%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 기준으로. 그리고 대공황이 온다고 하는데 시장은 굉장히 좋았어요. 현대 경제학에서 이렇게 쉽게 대공황이 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전 세계가 한 번에 대공황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가능성에 베팅하면 돈을 잃게 된. 그 1분기 실적은 다 좋았어요. 다만 2분기 가이던스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애플이랑 아마존, 클라우드 쪽 마이크로소프트는 0.47%를 초과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대략적으로 말씀을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빅테크들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클라우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메타는 광고 쪽인데 광고 쪽 매출이 괜찮게 나왔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특히 구글과 메타가 구글랑 알리바바 쪽에다가 많이 광고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걔네들이 이제 광고를 안 하니까 확 수요가 줄어들어서 좀 그 성장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커버거가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적이 뭐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메타 실적은 메타는 클라우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 다음에 애저 이 총 세 가지로 봤는데 그러니까 성장률이 각각 17%, 28%, 33%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플랫수가 점유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장률이 제일 낮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AWS랑 구글이 약 1% 정도 애널리스트 가이던스 대비 이 이유는 좀 경기 둔화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를 해서 아마 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한 것 같고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구글만 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은 좀 전방위적으로 규제기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내부적으로 AI 영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안드로이드와 AI 에이전트 아스트라를 통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AI로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콘텐츠 등도 앞으로 AI가 제작을 하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애플이 좀 많이 애플이 2분기 지금 거의 벤치마크 대비 7%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2분기 때 뭔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다음에 아이폰 16에 대한 애플 인텔리전스 업데이트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죠. 뭐 그런 이슈가 있어서 AI 쪽을 못 따라오는 게 아니냐. 지금 중국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 폰들은 이미 AI 지우개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이 다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 아이폰만 지금 그런 게 도입이 안 되고 있죠. 과거의 아이폰은 가장 앞서가는 이미지였는데 이제부터는 좀 뭔가 뒤처진 그런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애플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반대편 점유율로 이제 안드로이드와 픽셀의 실적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분기 중에 가장 좋았던 애저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MS 클라우드에서도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GPT랑 연동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GPT 매출의 거의 25% 애저가 가져갑니다. 예. 계약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MS가 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10조 중에서 약 1조 원을 현금으로 준 거 9조는 이제 애저를 쓸 수 있는 컴퓨팅 되는 건데 이번에 GPT가 대박을 쳤죠. 1분기에 이제 지브리 그런 거에 이미지 생성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대박을 쳤는데 근데 저는 좀 여기에는 좀 불안한 부분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애저가 대박이 났고 그러니까 31%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GPT의 어마어마한 성장이 됐던 거죠. 지브리 덕분에 GPT 가입자가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게 1분기 안에 그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이게 좀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메커니즘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오픈 AI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죠. 근데 이 적자를 누가 메워주고 있냐 하면은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좀 과거에는 MS가 메워졌습니다. 근데 이 MS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좀 자기 클라우드 컴퓨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돈도 조금 줍니다. 그럼 오픈 AI는 다른 벤처 캐피탈에서 받은 돈을 통해서 계속 적자를 내면서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적자의 상당 부분은 이제 MS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MX는 자기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거를 또 매출을 잡는 조금 좀 저는 꺼림직한 부분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오픈AI가 외부 펀딩을 퍼지면은 이런 식의 회계가 먹히겠지만 어느 순간 딱 멈추는 순간 굉장히 반작용이 크게 올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 약간 좀 꺼림직해서 제가 MS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뭔가 이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이 약간 신뢰가 안 가요. 뭔가 말하는 거를 봐도 그렇고 조금 허황된 느낌이 있지 않나. 엔비디아도 조금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최근에 좀 복잡해지면서 뭐 그래픽카드 담보를 막 그걸 유통한테 넘기기 위해서 제가 엔비디아도 개별수 투자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이런 회계 관행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좀 확신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회계는 아마존처럼 좀 그냥 보수적으로 다 까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거의 10년, 15년 동안 굉장히 공격적으로 감가를 까왔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실적이 매출되면 안 그러다 보니까 감가가 다 끝나면서 영업이익이 확 터진 케이스인데 근데 좀 뭔가 엔비디아나 마스케 본인들의 어떤 회계 관행을 이용해서 매출을 좀 공격적으로 잡고 있다. 뭔가 분식회계는 아닌데 그냥 좀 매출을 공격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저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저는 좀 MS는 투자를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건 마찬가지. 글카 수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글카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 딱 나오자마자 초안에 다 매진이 되고 하긴 하는데 뭔가 엔비디아랑 가운데 껴있는 코어 웨이브 그걸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가 되고 뭐 글카를 담보대출 받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저는 좀 약간 확신이 없어요. 저는 그냥 좀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기업에 좀 투자를 하고 싶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오픈 AI MS가 자기 애저를 쓸 수 있는 크레딧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오픈 AI는 MS한테 매출을 만들어 준. 근데 오픈 AI가 실적이 그거를 주고서도 흑자하면 상관이 없는데 샘 알트만 본인 말에 따라도 거의 2029년까지 계속 적자가 그게 흑자 턴을 하는 게 거의 매출 50조. 지금도 오픈 AI가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매출이 막 몇십 조가 돼도 적자가 난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 LLM을 개발하는 업체 중에서 적자가 나는 곳이 거의 없죠. 지금 뭐 아마존 적자 안, 물론 아마존은 이제 그 다른 투자사한테 좀 받아오는 게 있긴 하지만 구글 적자 안 나죠. 메타 적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만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비용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거를 보지 않는 이상 저는 MS에 좀 직접 투자하는 건 어려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애플이나 MS나 이런 것들도 다 담고 있는 ETF도 좀 가지고 폴리오의 50% 정도는 테슬라와 구글에 그리고 뭐 여기까지가 실적 리뷰 그러니까 실적 뷰고 그냥 결론 말씀하랑 MS가 진짜 좋았다. 구글은 나쁘지 않았고 아마존은 괜찮았다. 애플은 진짜 최악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했죠. 지금 거의 4월 좀 양전이라고 지금 거의 양전이에요. 4월달 초로 봤을 때 4월 10 며칠이 거의 최 저점이었고 그 이후로 지금 4월 때만 보면 거의 플러스 8%인데 이게 지금 저는 좀 급작스럽게 반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관세 같은 게 아마 2분기 끝나고 한 7월쯤에 6월 7월쯤에 아마 경기 지표들이 아마 저는 반응이 그럼 그때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이 4월만큼은 아닐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뭐 나스닥 기준으로 한 18,900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3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인세랑 소득세가 아마 인하가 될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따라 이제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된다는 기대감을 아마 시장이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인공지능 AI가 발달되고 있는 미국의 빅텍 그리고 이런 트럼프의 부양 정책 그리고 이런 기술이 결합돼서 전 미국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보안, 첨단 연구 있죠.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계속 미국이 가져갈 것 같고 중국도 저는 미래는 밝은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제일 좋지만 저는 그 다음이 중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무서운 점이 선진 제조 역량이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 AI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딥시크 이런 게 다 오픈소스 풀렸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빠르게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 제조 역량이 있고 거기 AI 기술이 도입되면은 중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아마 경쟁국이죠. 한국, 독일, 일본 등을 압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괜찮을 것 같은데 중국은 제가 잘 모르고 저는 중국 정치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항상 뛰어난 기업 이런 게 나왔을 때 항상 황제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예,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전 약간 좀 중국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의 어떤 그런 창의성이나 천재성은 진짜 압도적 참 미개한 정치가 그걸 발목을 잡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5월, 6월 남은 기간에는 좀 작은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4월보다는 좀 낮은 조정. 그때 2차 매수 기회, 지금 4월에 못 담으신 분들은 그때 담으시면 결국 저는 환율은 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한국의 펀더멘탈 대비 미국이 저는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환율의 방향은 저는 미국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경쟁력이 지금 저는 미래 기술의 핵심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 경쟁력을 갖춘 기회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2차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은 현금 지금 한 20% 정도, 20% 극초반인데 한 5% 정도까지는 더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백은 사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테슬라도 좋은 것 같고요. 구글도 좋은 것 같고 아마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메타도 좋은 것 같고 좋은데 이 회계가 살짝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대략 말씀드리죠. 테슬라 구글 합쳐서 한 50% 되고요. 나머지가 한 27% 정도 됩니다. 나머지 2차 조정이 오면은 저는 다시 한번 매수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은 모르겠어요. 뭐 이재명이 되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거는 정책이랑 통화의 힘이잖아요. 저는 그런 건 솔직히 잘은 모르겠거든요. 뭔가 저는 정치와 통화의 개입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좋아하는 분도 있죠. 결국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이 가장 뛰어난 국가에 투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뭐 이런 통화 정책이나 정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국가에 투자하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100%를 다 미국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